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민음사에서 나오는 인문잡지 한 편의 특별호 쉼입니다. 쉼, 휴식 이런 게 정말 현대인들의 난제잖아요. 워라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쉬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부채감이라던가 죄책감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 책을 처음 서점에서 봤을 때 이건 내가 꼭 읽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7명의 필자가 쓴 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 이렇게 불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번아웃으로 인해서 떠나기를 선택했던 다큐멘터리스트의 이야기도 있고,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 또 농부의 삶을 선택한 정치학자와 활동가의 이야기,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필자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쉼에 대한 생각을 글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쉼을 일의 반대축이나 또는 일이 빠진 여집합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관점이 이 책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타입의 사람이라 지금까지 일을 되게 부차적이고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좀 치부해 왔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쉬는 법과 사는 법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그것들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책이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3가지 질문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4번째에 실려있는 글은 편집자와 신학을 공부하는 필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필자가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함께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소개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필자가 해줘요. 6번째 날이 아니라 7번째 날에 마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안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창조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조가 안식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완성된다라는 해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필자는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이미 사는 법이 쉬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쉬는 것을 되게 사는 법과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직결되고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쉬는 것을 되게 등한시했던 나의 삶은 반쪽짜리인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물음들이 같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쉬는 법이 사는 법을 결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쉬고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보면, 저는 쉬는 법이든 사는 법이든 그 2가지를 연결하는 자세가 되게 호전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담을 처음 했을 때 50분의 상담 세션이 끝나고 그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말똥말똥하다 못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50분 내내 한 번도 소파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대지 않고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이렇게 상담에 임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담은 좀 내 안에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조차 엄청 열심히 막 전투적으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뭔가를 배울 거야, 이런 태도로 제가 임한다는 것에서 되게 나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해주는 일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와가지고 읽으면서 막 나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잘 쉬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또 막 피곤해하면서 또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걸 본 제 연인이, 아니 잘 못 쉬고 싶으면 그냥 들어 눕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를 말던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또 잘 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모순적인 동시에 이 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냥 누워서 자면 된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나는 왜 그걸 못하지? 이런 생각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던 시기에 제가 되게 막 의욕이 넘치고 그러면서
욕심을 내느라고 바쁘게 살았던 시기였는데, 그 즈음에 이제 너무 급하게 뭘 먹고 체했는데, 그 하루를 바쁘게 살고 일정이 끝날 때까지도 제가 체한 걸 못 알아차리다가 밤에 집에 와서야 먹은 걸 다 개워내고 그제서야 이제 편한 상태를 되찾았던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머리가 지금 막 과부하가 걸리고 너무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 스스로 머릿속에 또 다른 제가 빨리 지금 이거 생각해.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질문 앞에 선 제가 한 대답은, 나는 지금 쉬는 것도 사는 것도 좀 과부하가 걸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의 세 번째 챕터에서는 번아웃으로 인해서 떠나기를 선택했던 다큐멘터리스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필자는 번아웃이 심하게 오면서 정말 나 왜 살아야 되지? 라는 회의적인 질문만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애 감각이 바닥나는 걸 느꼈고, 이때 필자는 쉼의 방법으로 떠나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자신에게 번아웃을 안겨준 서울에서부터 떠나기를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자체를 떠나기도 하면서 점점 천천히 생애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생애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나 왜 살아야 되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내가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의 형식을 갖춰야 될까? 또는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서울에서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다양한 질문들로 바뀌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존재의 방식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들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도 읽으면서, 나는 쉼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 방식을 경험한 적이 있나? 그리고 쉼이라는 것이 기존에 내가 살아온 방식을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쉬면서 다른 존재의 방식을 발견한 적이 있나? 라는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존재의 방식을 발견하게 해주는 딱 지점이 되는, 끊어주는 지점이 되는 쉼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감기에 걸려서 계속 골골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몸살 감기가 되게 오랜만에 심하게 걸렸는데, 몸살 걸리면 사실 몸이 이제 딱 올 스탑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일을 하고 싶어도 열이 나면 몸이 무겁고 막 춥고 오한이 드니까 누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좀 제가 달려오던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의 일시정지 버튼이 딱 눌리고 쉼이라는 세팅으로 뭔가 바뀌는 경험을 아픔으로써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파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나 지금 몸이 무거워. 그러면은 딱 누워서 자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약기운이 돌아서 살만해지면 나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책도 이제 좀 느긋하게 읽고, 그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몸과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와, 지금 진짜 잘 쉬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쉼의 경험이 기존의 저의 존재 방식과 좀 달랐던 게, 기존에 제가 존재했던 방식은 세상의 템포에 맞춰서 좀 빠르게 발걸음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 쉼을 할 때 제 템포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지금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밥은 좀 대충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존재 방식이었다면, 그 아프면서 쉼의 시간이 허락된 동안에 저는 나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먹을 거야, 졸리니까 누워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제 몸이 원하는 그런 신호들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쉼을 통해서 동물적인 존재 방식을 좀 발견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의 존재 방식을 좀 생산성 도구, 기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쉼을 통해서 저는 동물적인 존재 방식을 발견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쉬는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요. 차를 내려 마시면서 그 시간을 음미하는 것, 그리고 텃밭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내 농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것,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전히 떠나보는 것, 이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필자가 소개한 방법이 자신을 쉬는 방법 중 하나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부가 빈틈없이 전개되는 자신의 일상에 새로운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기존의 띄어쓰기를 재배치하는 실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띄어쓰기의 재배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유한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제 안에서 오래 맴돌더라고요. 고유한 리듬을 형성하고 음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쉼의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계속 곱씹으면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어떻게 쉬고 싶나?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 삶에 어떤 고유한 리듬을 형성하고 싶나? 라는 질문을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제 삶에 좀 느긋한 리듬을 형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긋한 리듬을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을 해보면 정말 원하는 책을 원하는 만큼 감상에 빠져서 막 축축해질 대로 축축해져서 빠져서 읽는 거. 그리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그냥 강변을 걸으면서 정말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을 뭔가를 보거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음미하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삶의 리듬을 느긋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조건이, 제가 쉬고 싶은 쉼의 조건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여기서 쉬고 싶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생산과 재생산의 재배치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돼요. 이 책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설거지를 안 하고 요리를 할 수 없고 작업장을 청소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당연한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과 삶을 굉장히 분리해서 워라밸이라는 말로 하지만 사실은 일도 삶의 일부고, 그리고 일이라는 생산과 쉼이라는 재생산을 결코 분리해서 할 수가 없고, 사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쉴 때는 딱 뭔가 단절하거나 분절적으로 좀 생각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쉰다는 것은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여기서 쉰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 또 내가 하려고 하는 활동들, 그런 생산이 어딘가로 가거나 뭔가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내 삶의 타임라인에 지금은 여기서 쉬지만 요 옆에 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 존재로 인해서 이 쉼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일들과 함께 쉼을 배치해보는 그런 경험이 좀 저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산과 재생산의 어떤 재배치,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좀 잘 쉬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인문 잡지 한 편 쉼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쉬시는지, 또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댓글로 생각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눠요.